여러분, 혹시 한겨울에 내리는 폭설 속에서도 도시가 마비되지 않고 오히려 생기가 도는 광경을 본 적 있으신가요? 바로 그런 믿기 힘든 장면이 한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설날을 하루 앞둔 새벽, 전국에 폭설이 내렸지만 그날 아침 한국의 도시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핀란드에서 온 한 여성 대학 교수 엘리사는 이런 모습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엘리사는 원래 한국에 대해 큰 관심은 없었지만 우연히 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여행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본 다큐멘터리는 한국의 독특한 명절 문화와 이 나라가 눈 속에서도 활기를 잃지 않는 역동적인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잠깐, 단 1초면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저에게 큰 힘을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엘리사가 경험한 한국의 명절 폭설 대처법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 헬싱키에서 온 엘리사입니다. 제가 한국에 오게 된 이유와 특히 설 명절과 폭설 속에서 제가 느낀 한국의 특별한 점을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핀란드는 눈이 많이 오는 나라지만 한국과는 정말 많은 점이 다르더군요. 특히 제가 겪은 한국의 폭설 대처 방식은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엘리사가 처음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우연히 본 다큐멘터리 덕분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한국의 설 명절 풍경을 다뤘는데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따뜻한 음식을 나누고 정갈하게 차려진 제사상을 준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정겨운 재래시장에서 서로 덕담을 나누며 명절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엘리사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핀란드에서도 크리스마스 같은 가족 명절이 있긴 하지만 한국처럼 이웃 간의 따뜻함이 살아 숨쉬는 문화는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한국에 가면 이런 명절 풍경을 직접 볼 수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렇게 설 명절을 앞둔 시기에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한 엘리사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놀랐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빠르게 움직였으며 공항 곳곳에서 미소 짓는 직원들의 모습이 따뜻하게 느껴졌죠. 특히 그녀는 숙소로 가는 길에 마주한 서울의 야경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눈발이 살짝 날리는 가운데 고요하면서도 빛나는 도시의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엘리사는 설 명절 분위기를 만끽하기 위해 경복궁과 근처의 한 재래시장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재래시장에 들어서자마자 들려오는 활기찬 목소리와 풍성한 음식 냄새는 그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다채로운 전통 음식과 정이 넘치는 상인들의 모습은 마치 그녀를 한국 드라마 속 한 장면으로 데려다 놓은 듯했죠. 한 상인이 엘리사를 보고 웃으며 손짓하더니 따뜻한 호떡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명절에 한국 오셨나 봐요. 추운데 이거라도 드세요. 그 순간 엘리사는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풍경이나 문화가 아름다운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 따뜻한 곳이라는 거요. 그러나 그녀의 한국 여행에서 가장 놀라운 순간은 바로 폭설이 내린 뒤였습니다. 재래시장과 경복궁을 방문한 날 밤부터 굵은 눈발이 서울 전역을 뒤덮었고 그녀는 이 상황이 한국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해졌습니다. 2025년 1월 28일 새벽 한국 전역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서울은 평균 20cm 이상의 눈이 쌓였고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그 양은 더 늘어나 제주도에는 무려 60cm에 달하는 폭설이 덮쳤죠. 엘리사는 숙소 창밖으로 펼쳐진 눈 덮인 서울의 모습을 보며 잠시 흥분했지만 곧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오면 도시가 마비되지 않을까? 버스도 못 다니고 길도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텐데. 핀란드에서도 폭설이 드문 일이 아니었지만 많은 눈이 내리면 하루 이틀 동안 도시는 정지 상태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녀는 이번 설 명절 동안 한국에서의 여행이 엉망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잠 못 이루며 다음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자 엘리사는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호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로 위에는 이미 구청 직원과 동사무소에서 나온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체계적으로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인근 가게 주인과 시민들도 직접 삽과 눈삽을 들고 도로와 보도를 함께 치우고 있었죠. 한국 사람들은 정말 빨리 움직이는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그녀는 재빨리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리 곳곳에서는 시청과 구청에서 보낸 제설 차량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이며 눈을 쓸어내고 있었고 곳곳에 배치된 직원들은 무전을 통해 상황을 공유하며 눈 치우기 작업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시민들과 동참해 눈을 치우고 있는 한 공무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도로를 정리할 수 있는 건가요? 체계적으로 보이네요. 공무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폭설이 내리면 시청이나 구청에서 운영하는 폭설 대처 시스템이 즉시 가동됩니다. 도로별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설 작업을 진행하고 주민센터와 협력해 시민들의 이동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도와주셔서 더 빨리 정리할 수 있답니다. 엘리사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눈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웃들과 협력하는 시민들, 마치 하나의 거대한 팀처럼 움직이는 공무원들, 도로 위를 꼼꼼히 다지는 제설 차량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폭설이라는 난관을 극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설 작업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힘이군요. 그녀는 폭설로 인해 잠시 느꼈던 불안이 사라지고 오히려 한국 사회의 저력에 깊이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경험한 한국의 폭설 대처 방식은 그녀가 본 핀란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엘리사는 아침 일찍 호텔을 나와 도시를 걸으며 또 다른 광경에 놀랐습니다. 구청 직원들과 시민들이 손발을 맞추며 눈을 치우는 것도 감동적이었지만 거리 곳곳에서 폭설 상황을 실시간으로 조율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의 각 구청과 시청은 폭설 대비 상황실을 열고 도시 전역의 도로 상태를 점검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시청의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주요 도로와 교차로의 상황이 표시되었고 필요한 곳에는 추가 제설차와 인력을 보내는 모습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현장에서는 무전기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제1구역은 작업 완료했습니다. 제2구역은 차량 진입 가능합니다. 보행로 추가 작업 진행 중입니다. 도시 구석구석에 제설 차량이 분산 배치되어 있었고 주요 도로는 이미 교통이 가능하도록 정리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골목길은 자원봉사자들과 시민들이 스스로 나와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가게 앞과 집 앞에 쌓인 눈을 깨끗이 치우는 시민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한국 사회의 단합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특히 각 동사무소에서 소형 제설 장비를 빌려주고 필요한 장비를 나눠주며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필요하면 삽이나 눈삽을 빌려가세요. 다 쓰고 나면 반납해 주시면 됩니다. 한 어르신은 엘리사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폭설은 흔치 않지만 모두가 힘을 합치면 금방 해결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장비도 없어서 맨손으로 치웠는데 요즘은 훨씬 편해졌어요. 엘리사는 어르신의 말을 들으며 한국 사회의 힘이 단순히 기술이나 장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움직이고 서로를 도우며 난관을 헤쳐나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인상 깊었던 것이죠. 눈길을 헤치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녀의 마음에는 감동이 더해졌습니다. 폭설이라는 자연재해 앞에서도 질서를 잃지 않고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은 그녀가 핀란드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모두가 협력해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군요. 이런 모습은 정말 배우고 싶을 정도로 인상적이에요. 설날을 맞아 한국을 방문했던 그녀는 폭설로 인해 오히려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저력을 마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폭설 속에서도 질서를 잃지 않고 빠르게 움직이는 한국의 모습에 감탄한 엘리사는 직접 눈 치우는 작업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근처 동사무소를 찾아가 자원봉사를 신청했고 놀랍게도 동사무소는 외국인인 그녀를 환영하며 작업에 필요한 장갑과 작은 삽까지 건네주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변에서 함께 작업하는 분들과 힘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특히 보행로와 버스 정류장 주변을 정리해 주시면 큰 도움이 돼요. 엘리사는 조를 배정받아 한 구역의 보행로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작업하는 팀원들은 모두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눈을 치우면 보행로가 더 넓어지겠네요. 같이 밀어볼까요? 좋아요. 저쪽 눈더미는 삽으로 옮기고 이쪽은 쓸어내죠. 핀란드에서도 겨울에는 종종 제설 작업을 하곤 했지만 대부분 개인이 자기 집 앞만 정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공공장소까지 함께 정리하는 이들의 모습이 엘리사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공동체 정신은 핀란드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데 익숙한 것 같아요. 눈 치우기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구청 직원 한 명이 찾아와 작업팀원들에게 따뜻한 음료를 건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모두 덕분에 주요 도로와 보행로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설 명절이라 더 많은 분들이 오갈 텐데 여러분 덕에 큰 불편 없이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엘리사는 음료를 마시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는 버스 정류장이 눈더미 속에서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고, 도로에서는 제설차가 마지막 눈을 쓸어내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몇몇 시민들은 버스를 타고 귀성길에 올랐고, 상점 앞에서는 상인들이 여전히 눈을 쓸어내며 이웃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엘리사는 설 명절 풍경을 보기 위해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폭설로 인해 주변의 전통가옥과 고궁은 마치 설경 엽서 속 한 장면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더욱 감동시킨 것은 고궁의 설경이 아니라 주변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의 협력과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빨리 움직이고 서로 돕는 모습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핀란드에 돌아가면 이 경험을 꼭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경복궁에 도착한 엘리사는 눈 덮인 한옥들과 고궁의 아름다운 조화의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은빛 설경 속에 자리한 고풍스러운 건축물들은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죠. 눈 덮인 지붕 위로 햇살이 반사되며 반짝이는 모습은 그녀가 상상했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광경이었습니다. 이런 설경은 정말 처음이에요. 사진으로만 보던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다니 믿기지 않네요. 고궁을 둘러보는 동안 엘리사는 명절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온 관광객들을 자주 마주쳤습니다. 어른들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은 눈밭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죠. 그중 한 가족이 엘리사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외국인이신가요? 설날에 한국에 오신 걸 보니 정말 특별한 경험이겠네요. 엘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에게 이번 폭설에 대해 놀랐지만 감동적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가족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요. 힘든 상황이 닥쳐도 모두가 함께하면 금방 이겨낼 수 있죠. 설날처럼 모두가 서로를 생각하며 도와주는 명절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엘리사는 함께라는 가치가 한국 사회를 얼마나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눈을 치우는 작은 일조차도 혼자가 아닌 모두가 함께 해결하는 과정이었죠. 고궁을 돌아본 후 엘리사는 재래시장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명절을 맞아 시장은 활기로 가득 차 있었고 상인들은 서로를 도우며 손님을 맞이하는 데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점 앞에서 만난 한 할머니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폭설이 내려도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돕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특별하네요. 할머니는 엘리사의 말을 듣고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한국 사람들 마음이죠.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돕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이번 설날에는 이런 따뜻한 마음도 함께 보고 가세요. 엘리사는 할머니와의 대화를 마치고 호떡 하나를 손에 쥔 채 시장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협력하는 모습은 정말 배워야 할 점이야. 핀란드에서는 눈이 오면 개인의 책임으로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다르구나. 이 나라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따뜻함과 효율성을 모두 보여주는군. 이 모든 경험이 그녀의 한국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폭설이 내린 지 하루가 지나자 서울의 거리와 주요 도로는 이미 정상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의 폭설 대처 방식은 단순히 기술적, 행정적인 효율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이 뒷받침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죠. 그녀는 우연히 구청 상황실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고 내부의 모습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커다란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수집된 도로 상태 정보와 CCTV 영상이 표시되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교통 상황과 제설 진행 상황을 지휘하는 직원들의 모습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한 직원이 엘리사에게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구역의 제설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이동이 많은 도로나 응급차가 자주 지나가는 구간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인력을 배치하죠. 그리고 시민들의 제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이 직접 앱이나 전화로 상황을 알려주시면 바로 현장에 대응할 수 있거든요. 엘리사는 이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핀란드에서도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이렇게 체계적이고 즉각적인 대응 시스템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라워요. 한국은 이런 비상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다니 이런 협력은 핀란드에서는 상상하기 힘들어요. 그녀는 구청을 나와 다시 거리로 나갔습니다. 이미 제설이 끝난 주요 도로에는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 중이었고
골목길 곳곳에서는 시민들이 여전히 웃는 얼굴로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 눈사람을 만들던 가족들이 작업에 동참하는 모습은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엘리사에게 손을 흔들며 말을 걸었습니다. 아줌마, 여기 와서 우리 눈사람 같이 만들래요? 아이의 밝은 목소리에 엘리사는 잠시 멈춰섰고 그가 가리키는 쪽을 보니 반쯤 완성된 눈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과 함께 눈을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공원이 사람들로 가득 차고 모든 이들이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눈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은 엘리사에게 한국 사회의 본질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폭설이라는 자연재해도 이 나라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함께 헤쳐나가는 모습이 정말 멋져요. 눈사람 만들기에 잠시 동참한 엘리사는 자신도 모르게 한국 사람들과의 교감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아이와 부모는 서로 눈을 던지며 장난을 치는 한편 눈사람의 모양을 다듬기 위해 주변에 흩어진 작은 나뭇가지와 돌멩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 단란한 풍경 속에서 엘리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부모들의 따뜻한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한층 더 따뜻해졌습니다. 그 순간 근처에서 눈 치우는 작업을 하던 중년의 남성이 엘리사를 보고 다가와 물었습니다. 눈사람 만드는 것도 좋지만 여기 근처는 도로가 미끄러워서 위험할 수도 있어요. 같이 치우는 걸 도와주실래요? 엘리사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며 삽을 집어 들었습니다. 함께 눈을 치우면서 그는 엘리사에게 한국의 폭설 대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런 폭설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우리에게는 익숙한 일이에요. 그래서인지 모두가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눈 치우는 것도 일종의 명절 전통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의 이야기에 엘리사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폭설이 있으면 주로 공공기관이나 민간 서비스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한국에서는 누구나 자발적으로 나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삽질을 하며 묘한 뿌듯함과 연결감을 느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엘리사는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청과 시청은 폭설 예보가 나오면 미리 염화칼슘과 제설 당비를 배치하고 시민들에게 관련 봉지를 빠르게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동사무소에서는 필요한 장비를 대여해 주거나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에게 직접 도움을 제공한다고 했죠. 모두가 함께 움직이는 이런 체계는 정말 감탄스러워요. 핀란드에서도 이런 방식을 도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녀의 진심 어린 감탄에 남성은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명절에 다들 오가는데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그의 말 한마디는 한국 사회의 저력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효율성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편의를 생각하며 함께 노력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했던 것이죠. 눈 치우기를 마친 엘리사는 작별 인사를 하며 말을 건넸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정말 놀랍고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날 저녁 엘리사는 한국 사람들의 단합된 모습이 떠오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만 있는 곳이 아니야. 여기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이 이 나라를 특별하게 만드는구나.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엘리사는 설날 아침에 특별한 풍경을 만끽하기 위해 일찍 숙소를 나섰습니다. 거리에는 명절의 따뜻한 기운이 가득했고 시민들은 폭설 속에서도 깔끔히 정리된 도로를 따라 가족과 함께 설날을 보내러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재래시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명절 특유의 분주함과 활기 넘치는 상인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그녀를 반겼습니다. 한 상인은 엘리사에게 따뜻한 떡국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설날 아침에는 떡국을 먹어야 한 살 더 먹는 거랍니다. 드셔보세요. 엘리사는 따끈한 떡국 한 그릇을 받으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폭설 속에서도 빠르게 복구된 거리와 명절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활기는 그녀에게 한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었죠. 떡국 한 그릇으로 몸을 녹인 엘리사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설날 분위기를 더 깊이 느껴보기 위해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상점과 가게 앞에서는 이웃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시장 골목에서는 어르신들이 음식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길가의 작은 찻집에 들렀습니다. 차를 주문하며 직원과 잠시 대화를 나누던 중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한국 여행 어떠셨나요? 설날에 이렇게 눈까지 내려서 더 특별한 추억이 되셨을 것 같아요. 엘리사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폭설이 내렸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한국 사람들의 단합과 따뜻함을 더 잘 알게 됐어요. 핀란드에서는 보통 눈이 내리면 불편함이 먼저 떠오르지만 여기서는 모두가 함께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모두가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설날은 가족과 이웃, 그리고 모두가 하나 되는 날이니까요. 그녀는 찻집을 나와 경복궁 방향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아직 눈이 채 녹지 않은 고궁의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방문객들도 설날을 맞아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가족끼리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잠시 앉아 여행 중 찍었던 사진들을 돌아보며 한국에서의 시간을 정리했습니다. 폭설 속에서도 질서를 잃지 않고 모두가 함께 움직였던 거리, 시민들이 서로를 도우며 웃던 재래시장, 구청과 동사무소의 체계적인 대응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설날의 따뜻한 풍경까지. 눈은 금세 녹아 없어질 테지만 이곳에서 받은 따뜻한 마음은 영원히 남겠지. 엘리사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잊지 않기 위해 작은 메모장에 글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발달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한 나라였다. 폭설 속에서 느낀 그들의 협력과 배려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떤 것보다도 특별했다. 이 따뜻한 기억은 내가 핀란드로 돌아가서도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녀는 다시 한번 고궁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언젠가 이곳에 다시 오고 싶어. 그녀는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돌이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느낀 감동과 배움을 강의 자료로 정리하며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이 따뜻한 마음을 나도 내 삶 속에서 실천해 보이리라. 그녀의 한국 여행은 단순한 여행을 넘어 그녀에게 인생에 새로운 영감을 준 시간이 되었습니다. 핀란드도 겨울왕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눈이 많은 나라지만 한국과는 정말 다른 점이 많아.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모두가 함께 나서서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힘이 있어. 기술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일 때 얼마나 강력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 배웠어. 엘리사는 핀란드에 돌아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 특히 폭설 속에서도 하나가 되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강의에서도 학생들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나라예요. 제가 그곳에서 느낀 따뜻함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이 특별한 여행은 단순한 관광 이상의 의미를 그녀에게 남겼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공동체 의식은 그녀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한국에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강한 바람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의 설날 풍경과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폭설 속에서도 함께 나아가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여러분도 이 특별한 나라를 꼭 경험해 보세요. 제가 느낀 감동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한국 이야기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